안녕하세요.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파리는 올림픽 중이고 파리는 축제 중입니다. 우리가 개막식을 봐서 알겠지만 파리의 그 세느강에서의 입장식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파리는 축제 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해밍웨이가 쓴 책, 그 Unmovable Feast라고 하는 책의 번역판 제목이 파리는 축제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밍웨이가 사랑한 파리는 어떤 도시인가 한번 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날씨도 개막식 때는 나빴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 지금 2024년인데요. 딱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그 1924년에 올림픽의 내용은 우리가 1981년에 나온 영화 Chariot of Fire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당시에 파리에서의 육상 대회, 육상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영국 영화라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이 파리 올림픽 육상에 출전해서 이제 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Chariot of Fire의 그 영화 장면들을 소개한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육상 선수들이 뛰고 또 한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자기는 그 주일날, 일요일날 경기가 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겨서 이렇게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도 있고 아마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마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영화 마지막에서도 이 해변가에서 이 선수 육상 선수들이 뛰는데 그 OST의 음악이 굉장히 장중하고 아주 멋있는 음악이라 여러 군데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패러디도 하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Unmovable Feast라고 하는 해밍웨이의 책은 사실은 해밍웨이가 자살한 이후에 사후에 출간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밍웨이가 자기의 20대 때 젊었을 때 파리에서의 정말 아름다운 추억들을 아마 죽기 전에도 회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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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그 원고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950년대에 해밍웨이가 리츠 호텔을 방문했는데 이때 그 호텔의 그 창고에 그 해밍웨이의 트렁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해밍웨이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찾아서 열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쓰던 물건과 원고가 나왔는데 그게 파리에서의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러한 이 해밍웨이 책을 읽고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파리 느리게 걷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영감을 받아서 썼고요. 그 이후에 이거 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디 알렌이 만든 영화 Midnight in Paris도 바로 이 해밍웨이의 이 파리는 축제 중이라고 하는 책에 영감을 받고 쓴 것은 거의 뭐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밍웨이가 쓴 파리는 축제 중이라고 하는 책 첫 장에 보면
꽁트르 스카프 광장이 나오는데 그 광장이 있는 거리가 무프타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한 장을 소개했는데 이 사진은 그 사진 작가로서는 아마 뭐 가장 유명한 분이죠. 앙리 캬르티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가 찍은 이 사진 제목이 로이 무프타르 가인데 이 어린 소년이 아마 부모님의 아마 심부름으로 그 와인을 사러 가서 이제 와인 두 병을 갖고 아주 정말 천진난만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고 뒤에 이제 그 여학생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따뜻한 그러한 이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에 아마 부모님들이 그 야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면 주전자에다 막걸리 받아오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거가 이제 그 꽁트 스카프 광장의 모습인데 제가 사실은 파리 느리게 걷기 책을 쓰면서 네 개의 작은 광장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이 광장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도 처음 부분에 이 네 개의 작은 광장을 소개한 그러한 그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분수 앞에 있는 이 보라색 그 카페가 카페 델마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은 이제 델마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예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 카페를 그 해밍웨이가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카페보다는 이 바로 앞에 있는 꽁트리 스카프 카페가 있습니다. 또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더 좋아해서 여기에 맞은편에 더 오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저 뭐 식사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그랬는데 참 아주 아기자기한 광장이고 저 델마스로 보면 그 미국 영화 그 델마와 루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해밍웨이가 가장 자주 찾았던 그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데릴라라고 하는 카페인데 이 굉장히 나무와 그 정원 같은 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카페입니다. 이거는 이 룩셈부르 공원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몽파르나스 대로를 만나게 되는 초입에 있는 광장인데 해밍웨이가 글 쓰는데 가장 아주 그 조용하고 좋은 장소라고 해서 자주 이용했던 곳인데 이곳은 지금 그 해밍웨이 시절에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라 크루저리 데릴라는 안 보이는데 이게 저 해밍웨이가 굉장히 사랑했던 이 카페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슬리 립라고 하는 브라슬리 립은 그 상제르망 데프레 그 교회 그 이제 레드마고 카페가 있는 그 건너편 쪽에 있는 그 브라셀인데 해밍웨이가 원고료로 받거나 이래서 돈이 생기면 가서 이 와인하고 식사를 즐긴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브라셀인데 지금도 아주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프타르 거리를 남쪽으로 오게 되면 그 이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쪽에는 주말에는 시장이 섭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시장이 섰다가 이제 오후가 되면 다 철수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이 거리 중간에는 이런 그 이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이 거리 자체가 다 식당이어서 정말 제가 파리에 왔을 때 해밍웨이가 느꼈던 그러한 그 정말 행복한 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한 집씩 들려도 이거 뭐 한 두 달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의 마지막에는 그 이제 아까 그 시장이 나오던 거리에 상메다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빅토르 위고의 작품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밍웨이가 살던 집을
두 곳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베를린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La Maison de Berlin이라고 하는데 이 빵떼용에서 이 Rue Descartes, 데카르트 가로 오면 39번지에 있습니다. 그 이 데카르트는 우리가 아는 그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그 이름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고이 느끼르트라고 하는 거리에 39번지에 이 집이 있는데 여기 집은 베를렌느가 살다가 죽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라 메종 드 벨렌이라고 지금은 식당이 돼 있는데 저기 그 왼쪽 위편에 보시면 노란 그 명판이 있는데 그 노란 명판이 이제 베를렌느가 이 집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 것입니다. 베를렌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 중에 그 이런 시가 있죠. Il pleut dans mon cœur comme il pleut sur la ville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가 있죠. 내 마음에 비가 내리네. 거리에 비가 내리듯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시죠. 그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하얀 그 석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해밍웨이가 이 집에 와서 20년대에 이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집필을 많이 했는데 이 집에서 이 벨렌느가 살다가 죽은 집에서 한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가서 그 식사를 했는데요. 그 너무 일찍 가갖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리에서의 식사 시간은 대개 8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7시쯤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음식값도 일찍 가서 그런지 더 싸게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거를 자세히 그 석판을 보시면 이렇게 Dans cette maison est mort 이렇게 써 있죠. 1896년에 포에트 폴 베를렌느가 이제 죽었다고 이제 쓰고 그 밑에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역시 21년에서 25년 사이에 살았다라고 하는 석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제 식당에서 가격 차별 얘기를 나중에 경제학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프타르에서 조금 오른쪽 골목으로 가면 까르디날 르무안 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인데 까르디날 르무안가 71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에 석판이 보이는데 그 석판에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이제 써 있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것은 여기에 그 1층 집에 1층에 보면 그 파리 제트인 페트라고 돼 있죠. 이건 뭐 발음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만 이거는 파리는 축제 중이라고 하는 이제 그 해밍웨이의 저서의 이름을 따서 붙였는데 이 가게의 그 오코가 재밌습니다. 언더 해밍웨이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맞죠. 해밍웨이가 살던 집 밑에 집이니까 언더 해밍웨이가 맞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 그래서 언더 해밍웨이인데 여자의 이제 화려한 옷가게가 있는데 똑같이 파리 제트인 페트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더웨어의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사실은 언더웨어 집인데 이 집은 또 실제로 언더 해밍웨이 집이다. 뭐 이런 이중적인 어떤 풍자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가게에 오코를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까르디날 르무안 거리에서 내려오면은 그 74번지가 있는데요. 이 74번지에 그는 이 율리시즈를 쓴
제임스 조이스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조이스의 살던 집은 제가 아, 그 블룸스데이, 제가 한 6월 달에 6월 16일이 블룸스데이인데 그 블룸스데이를 소개하면서 그 오데온과 12번지에 있었던 이 실비아 비치 율리시스를 출간한 그 집을 소개하면서 이 제임스 조이스의 이 까르디널 르무안가에 있는 거처도 소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한번 블룸스데이 편을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오데옹에 있는 셰익스피어 컴퍼니에 가서 실비아 비치하고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거기서 이제 제임스 조이스도 만나고 그랬는데, 또 자주 방문한 곳이 플레리스가 27번지에 있던 게르트루드 슈타인의 집이었습니다. 이 게르트루드 슈타인은 그 당시에 파리의 대모였습니다. 문학의 인사의 대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장부의 집을 드나들었는데, 해밍웨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밍웨이가 오데온가의 셰익스피어 컴퍼니를 가거나 뭡니까 이 게르트루드 슈타인 집에 갈 때에는 가는 길에 굉장히 식당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 느리게 걷기를 책을 내용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 배고픔 따라하기 뭐 이런 제목으로 한 챕터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 많은 식당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해밍웨이는 식당이 많은 거리를 피해서 식당이 적은 한적한 길로 돌아서 갔다고 이 자기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리에 있으면서 해밍웨이가 도대체 어떤 길로 갔을까 한번 따라가 본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식당가를 피하려면 영화 다빈치 코드에도 나오는 상슐피스 그 교회, 거기에 이제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상슐피스 교회 쪽으로 지나가서 가야, 거기는 조금 한적한 길이기 때문에 오대용가로 가거나 할 때 굉장히 좀 식당가를 지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마 그 길을 이용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밍웨이는 이 오스카 와일드의 충고에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한 것 중에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는,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못 이기니까 차라리 유혹에 굴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오스카 와일드 특유의 어법인데, 아마 해밍웨이는 그거를 굳이 피해서 식당의 유혹을 피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해밍웨이 책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닌데, 아마 우디 알렌의 이 영화 Midnight in Paris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Midnight in Paris의 이 포스터인데요, 센강의 어떤 고호의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잃어버린 시대 혹은 벨 에포크라고 하는 1920년대 이전으로 가는 아주 환상적인 차가 이 앞에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 있다가 그 차를 주인공이 타고 해밍웨이도 만나고 이
그 1920년대에 그 활동했던 그런 문인과 그 화가들을 만나러 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이게 교회 뒤인데요. 그 저기서 보시듯이 빵대형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앞은 어느 교회냐면 이 교회는 에글리스 생떼티엔 드몽트라고 하는 생떼티엔 교회인데요. 이 에티엔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복잡한 변화를 거쳤습니다만 스테판이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영미식으로 읽으면 그 세인트 그 스테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그 교회 정문 입구에 보면 그 돌로 이렇게 그 조각을 새겨 놓은 거를 자세히 보면 거기는 스테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 빵대형 근처 이 광장을 가시게 되면 한번 이 교회 앞을 잘 보시면 스테반의 순교 장면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뒤에서 이제 미드나잇 페리스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idnight Paris에서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 시대로 돌아가서 이 주인공, 이 왼쪽에 있는 주인공이 이 게르트루드 슈타인 이 집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원고를 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오른쪽에 있고 가운데 있는 이 커스텀에 있는 분이 해밍웨이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의 초상화가 그 왼쪽 끝에 잠깐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뭐 다른 장면으로 보면 이런 피카소의 그림들이 오른쪽에 있고 이 가운데에 있는 거가 피카소가 그린 이 게르트루드 슈타인의 이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 작가한테 조금 그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진짜 실물, 이 게르트루드 슈타인의 실물 사진이고 자기의 그 초상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 그 자기의 초상화가 있고 그 옆에도 역시 그 입체파 그림들이 있는 그러한 자신의 그 거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주 그 환상적인 차, 과거로 회귀시켜주는 차를 타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차를 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이 주인공이 그 과거로 돌아가서 그 여자와 데이트를 해서 이제 그 파리의 밤거리를 걷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파리는 역시 이 파리의 거리를 파리답게 하는 것은 가로등인데요. 이 가로등의 불빛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광장은 제가 파리 느리게 걷기 책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앞에 유튜브에서도 소개한 플라스 도핀느 광장입니다. 그 옆에 이제 이 조금 넓은 이 광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죠. 이게 도핀 광장의 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파리에 가시면 그 도핀 광장 그게 아주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센강 옆에 있는 이 광장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도핀 광장에 가보시면 그 파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얼마나 고즈넉하고 얼마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광장인가 알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미드나잇 페리스의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이 관계가 무량하고 새로운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파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우리나라의 구기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게 정말 축구도 없고 배구도 없고 뭐 농구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약간 그 좀 푸념하기를,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결국 무기류냐, 총칼, 활, 뭐 이런 걸로 지금 메달을 많이 따고 있는데, 그런 푸념도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파리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파리는 1년 내내 축제 중입니다. 파리를 안 가보신 분이나 혹은 한번 가봤어도 다시 가면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